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김민수입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극심한 만성 피로와 관절통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 3년 동안 유명한 병원, 한의원, 그리고 전 세계 논문까지 파헤쳤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가 매일 실천해서 효과를 보신 생활 속의 지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니 정확히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아버지를 고통에서 해방시킨 가성비 기적의 비법을요. 바로 비타민C였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친구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15,000원짜리 비타민C를 새로 사셨다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커피 마실 때 같이 먹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죠. 아저씨, 그렇게 드시면 그냥 변기에 돈 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3년 동안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우리 또래 어르신들 10분 중에 8분이 비타민C를 잘못 드시고 계세요. 비싼 돈 주고 사서 효과는 절반도 못 보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비타민C에 쓴 돈의 절반 이상을 그냥 버리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흔한 실수가 3가지 있어요. 첫째, 비싼 제품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수입산이어야 좋다고 광고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믿으세요. 둘째, 아무 때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셋째,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착각이에요. 1000mg짜리를 아침에 한 번에 꿀꺽 삼키시는데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3년 전만 해도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종합 비타민 드시고 계셨는데도 계속 피곤해하시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니까 답답했거든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를 시작했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논문부터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까지 다 뒤졌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똑같은 비타민C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어요. 혹시 비타민C를 커피랑 같이 드시나요? 아침에 한 번만 드시나요? 1000mg 이상을 한 번에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계시는 거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잘못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매달 몇만 원씩 비타민에 투자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는데 정작 비타민C는 제대로 못 드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처음엔 몰랐으니까요.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셔서 효과를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하고 아버지께 직접 적용해서 효과 본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타민C로 돈 낭비하지 않으실 거예요. 같은 돈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 후면 확실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또래끼리, 아니 제 경우엔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정보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3년 전 아버지는 72세셨어요. 항상 피곤하다고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기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종합 비타민도 드시고 계셨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는데 저도 그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피곤해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그 제품 성분표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비타민C가 겨우 60mg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를 보니까 60mg은 괴혈병 안 걸릴 정도의 최소량일 뿐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나이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1000mg에서 2000mg은 드셔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로 비타민C를 사드렸어요. 약국에 가서 제일 저렴한 제품으로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드시느냐였어요. 논문을 더 찾아보니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500mg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라고 했어요. 3주 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이게 비타민 C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 오후에도 예전처럼 막 졸리지가 않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게 맞다고요. 아버지 친구분인 최 아저씨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68세이신데 비타민C를 드시긴 하셨대요. 그런데 1000mg짜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에 드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아저씨, 비타민C 드시고 나서 소변 색깔이 어떠세요?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야. 엄청 노래. 건강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아저씨, 그건 건강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예요. 비타민C를 절반은 그냥 버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논문에서 찾은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최대 500mg 정도밖에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같은 1000mg을 500mg씩 2번으로 나눠 드시라고 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한 달 후에 만났는데 최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수야, 신기하게 소변 색깔이 이제 정상이야. 그리고 확실히 전보다 덜 피곤한 것 같아. 우리 동네 경로당에 계신 이 할머니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65세이신데 비타민C에 대해 엄청 까다로우셨어요. 꼭 수입샘만 찾으셨대요. 한 병에 3만 원 넘는 비싼 제품만 고집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꼭 수입산만 찾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야, 비타민은 외국 거가 좋다잖아. 우리나라 제품은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제가 연구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비타민C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화학물질인데 이게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우리 몸에서는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자료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제약기술도 세계 수준이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니 한번 써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추천해드린 건 국산 제품인데 한 병에 12,000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성분은 똑같고 가격은 3분의 1이죠. 한 달 후에 만났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수야, 솔직히 차이를 모르겠어. 효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가격은 훨씬 싸네? 이제부턴 이걸로 살게. 그리고 아낀 돈으로 오메가3도 하나 사셨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3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비타민C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3-3-3 법칙이 있어요. 하루 3번, 3시간 간격으로 300mg에서 500mg씩.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 먹어야 하냐고요? 제가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돼요. 먹고 나서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면 자주 보충해줘야 해요.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제가 찾아낸 제일 좋은 시간은 식사 직후예요. 왜냐하면 음식과 함께 있으면 흡수가 더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이 덜하거든요. 특히 우리 부모님 나이 되면 위가 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꼭 식후에 드시게 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이렇게 3번 드시면 완벽합니다. 아버지는 가끔 점심을 거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침하고 저녁에 조금씩 더 드시게 했어요. 중요한 건 하루 총량을 1000mg에서 2000mg 정도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녁 시간대가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논문을 보니까 우리 몸은 밤에 회복하고 재생하는 작업을 한대요. 특히 피부의 콜라겐,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관절도 부드럽게 해주는 중요한 물질이 주로 밤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꼭 필요하대요.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녁에 비타민C를 드시는 게 특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무릎 통증도 저녁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신 후에 많이 나아지셨거든요. 자, 이제 제품을 고를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3년 동안 수십 가지 제품을 비교 연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싼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비타민C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아스코르브산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한 달치가 10,000원 안팎이에요. 아버지도 이걸로 드시는데 효과 충분히 좋으셨어요. 두 번째는 중성 비타민C예요. 칼슘이나 나트륨과 결합시키는 형태인데 위가 약한 분들한테 좋아요. 일반 비타민C는 산성이라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중성 비타민C는 그런 자극이 적어요. 가격은 조금 비싸서 한 달치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해요. 아버지는 위가 튼튼하셔서 일반 제품 드시는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리포존 비타민C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지방으로 감싼 형태예요. 외국 논문을 보니까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C보다 몇 배 높다고 해요. 근데 가격이 진짜 비싸요. 한 달치가 50,000원 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해본 결과로는요. 위가 튼튼하신 분들은 일반 아스코르브산으로 충분해요.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중성 비타민C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리포존 비타민C는 돈이 아주 여유로우신 분들이나 특별히 흡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권해드려요. 가성비로 따지면 일반 제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품을 고를 때 제가 발견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바로 첨가물이에요. 어떤 제품은 설탕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 피하셔야 해요. 꼭 무설탕 제품으로 고르세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발포 비타민C라고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드시기는 편한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성분 분석해보니까 한 알에 나트륨이 500mg 이상 들어간 제품도 있더라고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알약이나 캡슐 형태가 제일 무난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타민C를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제대로 조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꼭 함께 드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와 찰떡궁합인 게 바로 칼슘이에요. 아버지도 뼈 건강 때문에 칼슘 드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칼슘만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된대요. 비타민C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팁이 있어요. 칼슘과 비타민C를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좀 띄우는 게 좋아요. 아버지는 아침에 비타민C 드시고 저녁에 칼슘 드세요. 아니면 칼슘은 자기 전에 드시면 제일 좋아요. 뼈를 만드는 작업이 주로 밤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빈혈 있으신 분들이요. 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철분제는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해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3배 이상 높여준대요. 특히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오메가3도 함께 드시면 좋아요. 제가 찾아본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을 해서 서로 잘 맞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기 시작한 후에 혈압이 안정되셨어요. 콜라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부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콜라겐만 먹으면 소용없대요. 비타민C가 있어야 그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 제대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콜라겐 드실 때는 꼭 비타민C를 함께 드세요. 특히 저녁에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인데 커피는 비타민C의 천적이에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시켜버린대요. 아버지도 처음에 아침에 비타민C 드시고 바로 커피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시간 간격을 꼭 두시라고 했어요. 적어도 30분은 띄우시라고요. 가능하면 1시간 띄우는 게 제일 좋대요. 지금은 아침에 비타민C 먹고 1시간 후에 커피 드세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비타민C를 방해한대요.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차 대신 그냥 물을 권해요. 물이 제일 좋아요. 우유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유를 비타민C와 함께 마시면 흡수가 떨어진대요. 우유는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오전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우유 한 잔 드시고 비타민C는 식사 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이뇨제 드시는 분들요. 제가 찾아본 의학 논문에 따르면 이뇨제와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더 빨리 배출될 수 있대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좀 더 자주 보충해 주셔야 해요. 자, 이제 실제로 비타민C를 제대로 드신 분들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친구분인 김할머니는 올해 70세이세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셨대요. 병원에서는 관절염이라고 하던데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비타민C를 권해드렸어요. 하루 2000mg을 500mg씩 4번 나눠 드시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꼭 빼먹지 말고 드시라고 했죠. 제가 연구한 바로는 관절의 연골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지거든요. 3개월 후에 만났는데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수야, 신기하게 무릎이 많이 나아졌어.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려. 물론 비타민C만으로 관절염이 완전히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또 다른 분은 이 할머니인데요. 68세이세요. 이분은 감기를 정말 자주 달고 사셨어요. 겨울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감기에 걸리셨대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자주 감기 걸리시는 건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비타민C 한번 꾸준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단 시작은 하셨어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이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대요. 이번 겨울에 감기를 딱 한 번밖에 안 걸렸어. 그것도 이틀 만에 나았고. 이게 비타민C 덕분인가? 제가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가 우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대요. 아버지 경로당 친구인 박할아버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 65세인데 손자가 할아버지 피부가 너무 거칠다고 했대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아버지한테 피부에 좋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 비타민C를 권해드렸죠. 제가 연구한 바로는 피부 콜라겐을 위해서 특히 저녁에 꼭 드시라고요. 그리고 콜라겐 제품도 같이 드시라고 했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박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셨대요. 손자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좋아졌대. 이렇게 비타민C를 제대로 드시면 정말 여러 가지로 좋아지세요. 피로도 덜하고 감기도 덜 걸리고 관절도 편해지고 피부도 나아지고요. 물론 비타민C가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연구하고 아버지 때 직접 적용해 본 결과 우리 몸의 기본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 분명해요.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C 제품을 꺼내 보세요. 한 알에 몇 밀리그램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드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0mg을 한 번에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반으로 나눠 드세요. 두 번째, 언제 드시는지 확인하세요. 공복에 드시고 계셨다면 식후로 바꾸세요. 한 번만 드시고 계셨다면 최소한 아침, 저녁 2번으로 나눠 드세요. 가능하면 3번이 제일 좋아요. 세 번째, 뭐랑 같이 드시는지 확인하세요. 커피나 우유와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시간을 띄우세요. 다른 영양제를 드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조합을 참고하세요. 달력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비타민C를 드실 때마다 체크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표시를 해나가세요. 한 달 후에 달력을 보면 뿌듯하실 거예요. 그리고 몸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이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가성비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루 1000mg에서 2000mg이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500mg씩 나눠서 드세요. 식사 직후에 드시고 특히 저녁 시간을 빼먹지 마세요. 커피나 차와는 시간을 띄우시고요. 칼슘, 철분, 오메가3, 콜라겐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비싼 제품보다 꾸준함이 중요하고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제품 선택할 때는 성분 함량과 첨가물을 확인하세요. 당뇨 있으신 분은 무설탕, 고혈압 있으신 분은 전하트륨 제품을 고르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비타민C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도 잘 안 되고 필요량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이 너무 적어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피로함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좋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끼리 서로 좋은 정보 나누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게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비타민C 하나만 제대로 챙기셔도 여러분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런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구하고 실험해서 효과 본 것들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연구한 영양제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돈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건강 챙기는 법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오늘도 건강하세요.